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기의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은 역시 이제 10월입니다. 저희가 추석을 잘 쉬고 왔기 때문에 10월 시장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드려야 할 것 같아서 10월 첫 거래일에 10월의 키워드 변동성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계속 10월에 변동성 생길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코로나 확진이라는 추가적인 변수가 또 생겨서 변동성을 더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자, 먼저 그러면 차영주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10월에도 역시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변동성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아시는 그런 변동성 외에 다른 요소들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물론 미국이 대선 전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으로 대선 전국이 연기가 된다라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이제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주식시장의 출렁거림이 되겠죠. 일단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빅히트 같은 경우 이번에 공모를 하는 오늘 내일 이제 공모를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 외에도 다양한 공모들이 있습니다만 대여급 공모는 올해로서 이제 막을 내릴 것으로 그렇죠. 보여집니다. 내년에 일단은 다른 카카오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올해 이렇게 자금들을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요동치게 만들 만한 요소는 크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 3분기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내년도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들로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두 가지 요소가 맞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서는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 2,400선에 대한 2,450,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밀렸죠. 네. 그렇지만 저점은 2,300선 부분을 또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고객 예탁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작은 변동성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더 크게 될 줄 알았습니다만 추석 이전에 오히려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이런 변동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지수가 움직일 때 기간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가격 조정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일단 그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으니까 가격을 한번 뺐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가격 조정인데 기간 조정 가격을 빼지 않는 상태에서 횡보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횡보 구간에는 여러분들의 자금을 소진하기보다는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특별히 손절매를 크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현금을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 조정을 좀 버텨내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주식시장은 하락보다는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기간 조정 기간에 여러분들이 자금을 다 쓰고 난다라면 나중에 상승할 때 어떤 업종이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 살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또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조금 좀 쉬면서 바라보는 그러한 여유를 좀 갖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차영주 소장님은 기간 조정의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이런 변동성들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의견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배종찬 소장님께 또 여쭤보면 변동성이 차영주 소장님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변동성이 과연 우리가 주목할 필요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렇죠. 이 10월 달에는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고 코로나19를 통한 세계 경제 여파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충분히 이 변동성에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근데 이제 우리가 태풍이 몰아치더라도 허리케인이 오더라도 이런 변동성 시기에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얼만큼 안정적으로 접근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변동성의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의 안정성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시기에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실적이 좋은 성장주에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장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변동성 국면에서도 실적이 좋다. 그것은 변동성 국면이 해소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치가 부양될 수 있는 또 기업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 변동성 시기에는
이 업종보다는 기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는 지표도 지금까지는 조금 기대감에 의해서 뭐 PDR이나 PER을 봐왔다면 주당 수익 비율을 봐왔다면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주당 순이익인 EPS 쪽으로 더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을 보더라도 재무제표를 볼 때 우리가 뭐 대차대조표만 보거든요. 큰 뭐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채무가 적으냐. 그래야 이 힘든 시기를 이 기업이 11월, 12월 변동성 이후에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가 BBIG에 되게 굉장히 기대감을 크게 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에 있어서도 또 이 바이오나 제약 그리고 게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는 과연 이것이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부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온라인 플랫폼은 코로나 국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치,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도 검증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온라인 플랫폼은 계속해서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수익 가치, 또 실적, 또 기업들의 재무제표 쪽에 더 집중하면서 이 시기에 우리가 투자를 더 하게 된다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놓는 일종의 체질 개선 시기로 좀 우리가 활용을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어쨌든 변동성에서도 그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개별 기업의 실적, 긍정적인 종목들을 우리가 잡아놓는 건데 자, 그러면서 오늘 저는 좀 궁금한 게 오늘 시장에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일단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약세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장 뜨거운 종목이 역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뭐 만도 이런 식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까지 함께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를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저는 갑자기 오늘 궁금해집니다. 현대차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눈에 띄면서 이것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불을 뿜을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차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 같은 경우 상당히 차들이 이제 그 고급 차종이 많이 팔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흔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제 뭐 나이 있으신 분들은 차를 바꿨다 그러면 옛날에는 뭐 어떤 차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는 G80이냐라는 단어가 먼저 튀어나올 정도로 네. 이제 대중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아반떼를 한 대 파는 것보다 G80을 한 대 파는 게 현대차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렇죠. 마진이 높죠. 마진이 훨씬 높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시내 주행한다 보면 여러분들 진짜 고급 차종들이 널려 있다라는 거 이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죠.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펠리쉐이드가 9월 한 달 동안에 10,000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대기아차의 지금 방향성을 좀 바꿔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좀 덜 팔렸었던 올해 초만 하더라도 공유경제라는 것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 이제 상당히 떴었죠. 그쵸. 공유경제라는 게 이제 자동차를 쉐어하는 부분도 공유경제 하나인데 지금은 코로나19 정부에서 공유경제라는 단어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물건을 나눠 쓴다라는 것이 상당히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취득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결국 매출이 늘어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수소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현재 지금 다양하게 팔리고 있다는 거. 지금 오늘도 얘기가 나오는 게 아이오닉 같은 경우 전기차 모델 상당히 미끈한 모델이 오늘 이제 뉴스에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현재 지금 현대기아차의 주가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과 기대감이겠죠. 현대차의 경우에는 또 현대 또 기아차의 경우에는 국내 뭐 다른 완성차하고도 다르지만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지금 회복 속도가 좀 빠르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악은 모면했고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서서히 또 회복되어 가는 국면이고 미국 현지 공장도 가동이 되고 있고 그런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그래도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는 실적이 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네. 또 하나는 기대감입니다. 최근에 니콜라가 수소 화물차를 개발했다고 해서 얼마나 조명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가짜인 걸로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전기 자동차 2025년까지는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이 기업 이제 기획 실적 앞으로의 판매 계획에 대한 발표도 상당히 영향을 줬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또 유럽 시장에 수소 화물차도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런 기대감도 현대차 그룹에 대한 또 이 주가가 견인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오늘 뭐 10월의 첫 거래일에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지만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게 지금 현대차입니다. 앞으로 추이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지 현대차,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10월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두 분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